안녕하십니까.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사회를 맡은 시민안전과 자연재난 팀장 이무성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설명회 진행 순서는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녹화본을 의정부 라이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이오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께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설명회 시작에 앞서 호원일동 영신말트 일대와 신일 플러스 아파트 일대 침수 피해 예방을 하고자 의정부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기존 호원간이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 영신마트와 신일 플러스 아파트 일대 관거 정비, 2025년 침수 피해를 입으신 곳 중심으로 침수 방지 시설 보강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6월 초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대책으로 방제시설 성능을 향상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호원이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등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신청에 선정된 후 실수 설계, 공사 실시 등 소요기간이 약 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침수박지 대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풍수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주식회사 KG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의 윤태희 상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원 이지구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잠깐 의견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입구에서 들어오시면서 의견서를 한 장씩 받으셨을 겁니다. 의견서에 보면은 개인정보 특집 및 이용 사항이 있고 사업 추진 의견 표시 사항이 있습니다. 한 내용을 읽어주시고 동의함과 비동의함에 대해서 표시를 하신 후에 나가실 때 사업 보고 완료 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그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업의 개요, 지구 현황, 사업 계획 및 사업비 기대 효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명은 일단 호원 이지구 풍수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되겠고요. 사업 목적은 현재 국내에 발생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자연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범위는 지금 호원동 사업활원지 일원으로서 영신마트와 라운힐즈 일대의 침수 피해 구역이 대상 범위가 되겠고, 내용적 범위로는 현재 간이펌프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간이펌프장 유설, 그리고 이제 라운힐즈 쪽 배수봉구 쪽에는 펌프장 신설 및 유수지 설치, 그리고 이제 영신마트에서 펌프장까지, 라운힐즈에서 펌프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수강동 정비, 그리고 여기 쌍용사에 위치하고 있는 산책로 쪽에 지금 토사구기가 좀 주기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탐험 정비가 본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라고 하면은 국가에서 지역 여건 등으로 재해가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예방 경보시켜서 지정을 하는 거고, 지정권자는 시장군수 군청장, 여기는 이제 의정부 시장님이 되시겠습니다. 지정 절차는 일단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유형별 등급 분류 기준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침수 피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침수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 전문가 검토라고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내려옵니다. 현장 조사, 침수 피해가 발생된 지역에 내려와서 현장 조사를, 유관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사유로 여기는 침수 피해가 나고 있으니 지정을 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보완하겠다고 의견을 주게 돼 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행정예고랑 저희가 주민의견 청취, 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다 완료가 되고 의견서를 저희가 취합한 다음에 의견을 반영해서 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지정고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행정절차법 또는 토지이용기준법에 따라서 행정예고 필수인 상태로 저희가 금액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요 사항, 그 다음 사항을 보시면 이제 지구 지정 관련 행정당국 지침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정을 할 때는 단순히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뿐만 아니라 침수가 예상지는 지역까지를 다 포함해서 지구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는 좀 행위 제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및 토지 형질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 이 자세한 사항은 이제 의정부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조례 4조에서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내에는 건축 행위 및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침수심 이상의 대지를 높이거나 그리고 배수 개선 사업을 완료하거나 그리고 위험 요인을 해소해서 여기는 더 이상 침수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했을 시에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밖의 행위들은 이제 제한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이제 조례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한 현황은 지구명은 홍원 2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원동 4호 8번지 일원이고, 저희가 지금 대상되고 있는 지정 면적은 약 17만 제곱미터, 지구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 위험 지구입니다. 그리고 등급은 난데 가등급 같은 경우에는 인명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망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가등급, 나등급은 재산 피해가 발생된 이력이 있거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나등급, 다등급은 과거에 침수 피해는 없었지만 향후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할 지역에는 다등급인데, 현재로서 저희는 인명피해는 발생되지 않고 재산피해가 발생된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등급으로 설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나등급으로 지정하고 나면은 저희가 지형도면고시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개제가 됩니다. 지구로 아예 바운더리로 물려서 나중에 이제 뭐 대장이라든지 뜨시면은 그 행위에 대해서 안 되는 항목들이 이게 고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대장이라든지 뭐 토지이용 사항을 보시면은 이 항목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저희가 설명을 다 드리고 여기 이 의견서에 만약에 동의 사항이 많지가 않다거나 비동의에 대한 사항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 지금 행정 예고안이거든요. 행정 예고를 한 거기 때문에 지정은 대학지가 안 돼 있고, 만약에 주민들이 원치 않는 사업이거나 이게 너무 불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비동의하실 경우에는 행정 예고는 처리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형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과 2025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건물 및 도로가 1.68헥타르, 4.39헥타르가 침수 피해가 발생된 이력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도로의 노면 침수는 지속적으로 발생된 걸로 확인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행안부의 침수 피해를 보호하게 되어 있는 중점 큰 피해들은 이제 2018년과 2025년에 발생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에 따라 2025년 10월에 행안부에서 이제 전문가가 현장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현장 점검 다시 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저희가 수렴한 상태가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올해 이제 재난 대응 방문 현장하고 저희가 요거를 이제 그럼 여기가 개선지구로 하는 게 합당한지 안 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현재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사항이 완료가 돼서 만약에 동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약 4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의정부시 자체 예산으로는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에서는 이 풍세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이라는 사업을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이제 공모를 다 신청해서 거기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가 올라가게 되고 그게 이제 행안부에 가서 4월에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심의를 받으면은 행안부도 이제 잘 아시지만 예산처와 그 예산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예산에 맞춰서 전국의 위험 순위 등급에 맞는 순위가 결정되고, 그 순위에 들어오면은 내년 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사업으로 확정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부터 설계를 진행해가지고 목표는 늦어도 31년에는 공사 총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비부도가 50%입니다. 국비부도가 50%고 도비부도가 25%이기 때문에 400억이라고 가정할 때 시에서는 100억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 큰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지금 행안부에다가 공모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시위를 올린다고 해서 내년에 바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저희보다 더 나쁜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더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년 한 7월이나 8월쯤에 이제 공모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호원지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 현황은 뭐 저보다도 더 주민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이 영신마트 일대, 이 지대가 지금 다른 요 주변의 지역보다 지방고가 약
0.5에서 0.7 이상 낮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제 사거리인데 사거리에서 이쪽에서 있는 물 그리고 이 위에서 내려오는 도로물 그리고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다 집수가 된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이 간이배수로장으로 나가는 배수책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가장 물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여기에서부터 침수 피해가 확산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라운힐도 바로 앞에 도로변이 지대가 제일 낮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방향에서 물이 집수되기 시작해서 여기서 이제 퍼져나오고 또 하나는 요 마지막에 이제 나가는 이 아파트 끝단이 있는데 도피아 아파트 요 끝단도 지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요 두 섹터가 좀 문제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쪽에서 더 큰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중랑천입니다. 중랑천 바로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호우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양주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지속적으로 호우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이쪽에 중랑천 주위가 수위 상승이 발생됩니다. 수위 상승과 이제 빗물 호우가 발생돼서 이제 만났을 경우에는 발생된 우수가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고 그리고 펌프장의 용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지체 내수 배제 자체가 지체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약한 부분이 터져서 지금 침수가 되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쌍용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 가서 봤을 때 요 산책로 주변에 관련해가지고 인접해가지고 지금 계속 토사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우기에 물을 머금고 있다가 약한 비에도 붕괴가 될 경우에는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 대한 인명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저희가 이번에 금액 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요 피해 원인 현황입니다. 행안부에 저희가 등록한 사항은 2018년, 2025년에 도로 침수가 피해가 됐고 도로가 평상시에는 약 30전에서 피해가 납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분석한 거는 근데 이제 2025년에는 이게 1시간 최대 59mm라고 하면 좀 뭐 설명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이게 약 3년 빈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은 비였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당 이 관로들이 노후화되면서 과거에 내렸던 비 용량보다 커진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집수되는 곳에서 이제 침수 피해가 났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반지하가 있습니다. 반지하가 있다 보니까 도로변의 노면수가 원료로 해서 집안으로 반지하로 들어가면서 침수 피해가 났던 걸로 주요하게 예상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59mm가 저빈도인데도 불구하고 침수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광거기량을 과거 10년 빈도에서 지금 현재 30년에서 50년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강도, 비 오는 자체가 지금 30년 빈도가 자주 오고 있고 50년 빈도도 뭐 5, 6년에 한 번씩 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실제 50년 빈도가 왔을 경우에는 이 지대가 거의 더 마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람 뭐 허리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그 높이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현장 사진. 여기는 지금 간이펌프장 나가는 토출구인데요. 보시면 알지만 조그만 광경 두 개 있습니다. 분당 30톤인데 과거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해도 뭐 급하게 1시간 강우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상황으로는 1시간 아까 말씀드린 그 3년 빈도도 실질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펌프장이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 현장에 영심마트 갔을 때 여기 그림으로는 지금 되게 낮게 보이는데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릎 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로 표현을 한 거인 것 뿐이고 과거의 피해는 요 노면수에서 잠기는 약 25cm였는데 이게 이제 70cm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침수 깊어지고 침수 면적도 넓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영신마트 기준 그리고 라운힐즈 기준으로 우수 관망에 대한 수리 분석을 수행을 해왔습니다. 요 수리 분석 대상은 실강우도 집어넣고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은 저희가 50년 빈도 저희가 지금 관과 설계는 다 50년 빈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0년 빈도에 대응할 때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됐느냐고 했는데 요 지금 황토색 선이 그 집안선입니다. 집안선에서 최대 영신마트는 78cm까지 수위가 차서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동네 자체가 전체적으로 평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침수가 끝단까지 발생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온힐즈도 마찬가지로 라온힐즈에서 제일 낮았다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서 내려가는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0.5m 정도 침수가 발생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중랑천 수위가 계속 상승된 걸로 유지가 되고 있다면은 요새는 강우가 하루 오고 나서 그치고 뭐 2, 3일 있다 오는 게 아니라 2시간 막 왔다가 새벽에 잠깐 멈추는 것 같더니만 또 오고 막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쌍봉낙타 형태로 비가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침수짐은 이거보다 더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쌍용사 3연제 건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3연제 등급을 나타내는데 등급은 3등급이다. 3등급이라 완만한 상태로 되어 있고 등급도에는 이제 등급 외등급인데 문제는 이제 사회적 영향도로에서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영향도가 크고요. 붕괴 위험성은 유관 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토사랑 지금 토성류가 일부 혼재돼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돼서 등급은 D등급으로 해가지고 제위험이 높은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계획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북측부터 말씀드리는 영신마트 쪽에서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 분홍색 선이 지금 저희가 광거 계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당초 600간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암거 형태인 1.1에서 1.5박스까지 키우고 이 펌프장이 지금 30톤, 분당 30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당 30톤으로는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분당 150톤으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라원 1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원 1조에서 시작되는 그 광거들이 지금 한 600간에서 800간인데 이걸 다 박스화로 시켜가지고 평상시에는 초기 후에 펌프에 내려가지 않더라도 여유가 충분해서 저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암거 형태로 개량을 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랑천 수위가 급작스럽게 올랐을 때 못 나가는 걸 대비해서 강제 배수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산지 쪽은 저희가 이제 낙석 방지책이랑 산마라 축구 놓고 배수로로 해가지고 물이 산책로로 안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정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뭐 현장에 계신 주민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이 도로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지금 협소하고 한데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묻혀 있는 관들이 되게 이제 도로를 이용하면서 과거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관경이 작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경을 박스 형태로 크게 키우게 되면 지금 현재 4m에서 5m밖에 안 되는 도로폭의 절반 이상을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빌라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통제를 당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공사 중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도심지에는 공사할 때 흙막이 시설을 반드시 대고 땅을 불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소음 진동이 좀 많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여기 이제 아파트 진출입이 여기 한 군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사실은 제일 메인이라 박스를 되게 크게 놓습니다. 3x 1.5라고 그렇기 때문에 요 출입구를 공사 기간에는 이용에 조금 불편하거나 제약이 있으실 수 있다. 좀 돌아가지고 놓으신다든지 이러실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아마 공사는 단계적으로 관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공사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그 소음 진동이라든지 그리고 주민의 불편도는 발생될 수 있음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를 내봤는데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약 둘이 합쳐서 230억 정도가 220억 정도 그리고 이제 사면 정비가 5억 정도 관로 정비는 저희가 한 56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상됐을 때 여기는 이제 보상이라고 하는 게 대지 건물들은 거의 안 잡히고 있는데 아래쪽 펌프장 부지에는 저희가 좀 대지를 수용할 부분이 일부 있어서 보상비를 잡았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금액은 약 420억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실질적으로 증가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새 최근 3년, 4년 전부터 사업비가 인건비부터 해서 자재비가 모든 게 상승이 되기 때문에 과거 대비 한 140% 정도 증액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저희는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역 주민들이 일단은 편안하게 비가 와도 침수 피해를 받지 않으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환경에 저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강우 강도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고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주민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해도 6년 걸리잖아요. 네. 근데 당장 이제 올해 또 비가 작년에도 6월달에 한번 잠기고 여기 8월만 나왔는데 저희는 6월달에도 잠기고 8월달에도 잠겼거든요. 네. 그래 지금 같은 경우 이게 추진되기 위해서 6년을 돼야 6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네. 돼야. 네. 그런데 지금 올해도 이제 머지않아 또 비가 또 올 건데. 네. 그럴 때 저 펌프장에 가위 펌프라도 그냥 설치해달라고. 아, 네. 저는 이제 그거를 네. 지금 설명 네. 제가 드릴게요. 아까 이제 당장 급한 것부터 그냥 처리를 해야지. 이거 6년을 기다리고 우리가 그냥 이거 사업성 그냥 있고 6년을 기다리다 보면 막 물난리 나가지고 다 이사갈 거예요.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주민 설명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단기 대책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호원관이 배수펌프장, 네, 거기에 이제 용량이 아까 여기 나왔듯이 이제 분당 30톤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용량이 모자라니까. 근데 30톤이라도 네. 이렇게 이제 물이 찼을 때 밑으로 밀면은 이게 안 나가죠. 네, 밑으로. 저희가 그때 현장에서도 말씀드려가지고 시에서 지금 입장은 뭐냐면 지금 간이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해서 일단은 펌프를 하나 더 놔가지고 일단 단기 대책으로 놓고 그거 위로 놓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관리 측면이라든지 운영 측면에서 불리함이 있어서 거기다 놓고 다만 뭐냐면은 지금 저희가 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최소한 이 반경이 최소한 600이 제대로라도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게 유지관리 차원에서 위에서 지금 잘 아시면 이 망월사 쪽 이 위쪽에 선지들 물들이 원래는 홍원천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흙탕물들이 넘어 들어와요. 그러면은 해마다 거기에 관로에 있는 흙들만 치워줘도 작년처럼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1시간 정도의 물이 빠질 거라고 지금 단기 대책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거기서 28년 살았는데 안 돼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기 대책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물을 왔을 때 지금처럼 저희가 만든 이 계획처럼 물을 침수 해소를 완전히 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그 침수 심과 침수 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경감을 해가지고 작년에 왔던 그 피해만큼은 발생되지 않게 일단 유지를 시키고 공사 그러니까 계획 중에는 그리고 이 설계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EAP라는 걸 수립합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라고 EAP는 뭐냐면은 이머전시 액션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응급 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공사 기간 중에 우리가 여기를 어떻게 해가지고 물을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침수심 70cm에서 20cm로만 낮춰도 노면 침수가 되는 거고 그 단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책을 세울 겁니다. 세워놓고 공사를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니까 6년 더 침수시키고 하세요. 그렇게는 시에서도 생각을 안 하시죠. 그래서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침수심을 없앨 수는 없어요. 다만 침수심을 낮추고 침수 시간을 줄임으로써 피해를 최소화시킨 상태로 빨리 공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공사가 끝나면 더 이상 침수 피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공사가 끝나면 침수가 안 되는데. 네. 그 전기간 동안에는 침수심은 약간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원동, 일동, 영신마트 바로 카드거리에 우성빌딩 주인 되는 사람입니다. 네. 나도 거기 거주를 하고 있고요. 저는 거기 건물 한 대가 한 15년 넘겨 전에 샀는데 저는 지금 4번째, 5번째 들어왔습니다. 지금 영신마트 작년에 처음 들어온 거예요. 영신마트. 네,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그리고요. 그거는 지하에 지금 우리 100평을 지하에 세를 놓고 있습니다. 저희 매해 들었어요. 매해. 매해 들어왔습니까? 매해 들었는데도 말없이 그냥 넘어갔어요. 우리도 매 작년에는 2번 들어오고 재작년에 1번 들어오고 지하가 제 가방 기장을 내가 4천만 원 이상 벌어뒀습니다. 세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등기부 등본을 띄면은 차는 물 차는 거가 다시 등재되는 겁니다. 예,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이 되면요. 건물을 팔 때 어떻게 팔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위 제한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더 짓거나 할 때 아까 그 말씀 예외 사항 4가지를 제외하고는 일단 공사를 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문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매매를 내놓으셨는데 여기가 침수가 되는데 나 안 살래라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게 사업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지구 지정을 하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예산 협조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300억을 그러니까 총 400억을 시에서 조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를 하는 거고 그 조건이 뭐냐면은 지구 지정을 한 곳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취지는 뭐냐면은
사업의 의지가 시에 있는지의 확답을 듣고 싶어 하는 거고, 행안부에서는. 그리고 지구 지정을 하면은 행위 제한이 걸리지만 반대로 공사는 빨라집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하천구역 내에 공사할 때는 구역의 공사는 다 금방하게 진행되거든요. 공사가 끝나면 그건 없어집니까? 네, 그거는 공사가 완료된 즉시 지구 해제 절차를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이 절차를 말씀드립니다. 명시를 해놓으면은 분기부등불을 떴을 때 네네. 우리 참다라면 누가 도웁니까? 그거는 누가 하고 네네. 6년씩 기다렸을 지금 영신마트 사장님이나 네네. 저는 바로 카드벌인데요. 네, 영신마트나 맘먹을 거예요. 깊이가. 네네. 작년에 소방서가 와서 3번이나 물을 폈는데 네네. 지금 단지 6년씩 걸려고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년서부터는 올해서부터도 정말 좀 어디 가지 못합니다. 아까 어떻게 처리를 해 주셔야 그러니까 처리를 한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침수에서는 이 사업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다만 침수 심에 대해서는 조금 낮출 수 있게 지금 일단은 간이배수법부장 증서를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올해 상반기에 끝내셔가지고 우기 대비를 하실 거고요. 그걸로도 모자란다고 하시면은 회장님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포터블 펌프 갖다 놓고 맨홀에다 꽂아가지고 퍼가지고 산재 그것도 시에서 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막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그 단계에서 침수심을 낮추시는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고 저희가 이거 계획 세우게 되면은 뭐 간단하게라도 뭐 차수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사 중이라도 일단 지원해서 물이 못 내려오게까지는 저희가 아마 설계 중에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침수심은 발생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니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공사기간에 물론 줬어요라고 얘기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사가 끝나야지만 완전 해소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11통 김용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 11통은요. 68년도 맞죠? 네, 18년도 맞습니다. 89년도에 98년도에 98년도에 밀라리가 났었어요. 네. 그리고 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는데 올해 8월달에 물이 그만큼 비가 오지를 않았는데 정말로 우리 그 주택이 많이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주민들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면 하수구 설치를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싶어서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희는 펌프장만 넣는 게 아니고 네. 우수 광고 전기도 다 합니다. 전기 광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관을 박스로 아예 키워가지고 묻을 생각이고요. 그 박스가 유수지 저류조 역할을 해가지고 뭐 펌프가 좀 지치되더라도 거기서 물이 차오르면서 버틸 수 있게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당시의 관로는 그 당시 설계 기준에 맞는 겁니다. 다만 비가 계속 이상하게 많이 오고 갑자기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주변 개발에 따라서 흙탕물이 내려오고 이게 다양한 복합적 요인으로 해서 흙이 좀 쌓이고 이런 것 때문에 단면이 부족하거나 집중호우 때문에 넘치는 게 변화한 거죠. 세상이 변화도 그 때문에. 나온 여기 거기도 앞에도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왔어요. 근데 여기 마을사 옆 그쪽에서 내려온 물이 글이 다 쏠려가지고 피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망월사역 쪽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쪽 배수 공구는 중랑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아니고 메인 도로를 타고 홍원천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구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그쪽 물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 관로에서 뭔가 막힘이 있다든지 말씀하신 대로 우수광고에 뭔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에서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수를 하신다든지 관리하시겠다고 지금 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사 중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공사 중에도 침수 피해는 최소화를 시키려고 지금 시에서도 이 해마다 단계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성화아파트 입주민인데요. 그러면 영신소파 앞에 간을 600간으로 바꾸고 간이 뽀뽀를 하면은 한주 그 1차부터서 성화아파트 사이에 서방도로가 비만 오면 거가 우리 청문회 차이고 이번 같은 비에
성아파트로 영유가 됐었어요. 그 진영길 네네. 앞에서 지하 주차장. 지하 주차장으로. 네, 맞아요. 그러면 지하 아파트인데 지하 2층으로 영유가 돼서 물이 들어왔을 때 그거는 책임을 어디서 집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최초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네. 지금 광고가 네. 설치됐을 당시에 설계 기준에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시에서 잘못한 부분은 없어요. 다만 비가 점점 세지고 이상하게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침수가 된 거고, 지금 저희 생각에는 정비계획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파트 출입구들이, 아파트는 사실 여기 지금 침수 피해를 보면 노면 침수입니다. 뭐 발목도 안 오는 신발만 잠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지하로 들어가면은 지하에 주차 다 침수되고, 그리고 필요에 따라 인명피해도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소장인데요.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아파트는 그 지상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게 아니라 그 저희가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가는 hin주관 쪽 지하 1층에 종말 처리장으로 나가게끔 오수? 예, 오수 그러니까 생활하수 오수가 관이 1층에서 나가는 관이 돼 있는데, 그 성아파트 쪽 빌라 쪽 그 사거리에 그 맨홀이 있어요. 그 맨홀을 통해서 역류돼서 지하 주차장으로 물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좀 피해를 받고, 그때 저희가 이제 배수펌프 가동시키고 해서 간신히 물을 빼냈는데, 이제 차량 같은데 물이 행주관을 타고 온 물이 행주관이 녹이 쓸었잖아요. 그게 차 편으로도 떨어지고 해서 피해는 봐서 제가 이제 오물 제거라든가 이런 걸 해드렸는데, 지금 계획도를 보니까 영신마트 쪽만 되어 있으니까 혹시 그쪽에 뭐 강경을 넓힌다든가 그러면 저희 쪽에 영향이 없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호원 호원 어디죠? 한주 지금 여기서 그쪽 사거리도 물이 넘쳤었거든요. 네네네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영신마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호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가 침수가 안 된다는 얘기는 이 주변 일대는 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땅이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영신마트를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제가 현장 가서 봐도 여기가 제일 메인이에요. 여기에서 물이 역류하지 않으면은 다른 데는 역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라온일조 앞이랑 요 유토빌 아파트 정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물이 올라오지 않으면은 다른 지역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타겟을, 물론 우리가는 고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침수가 해소돼, 이 얘기신 것 같은데, 요 관들, 요 메인 관들이 커지면은 그쪽 물들이 그냥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은 건드리지 않아도 이 중요한 관들이 다 커버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진영 빌라 있는 그 사이에 그 진영하고 한주 사이에도 그 간이 하나 역류된 간이 있어요. 거기서도 비가 조금 오면 그 간이 계속 역류를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있는 자료는 관에 있는 오천도, 수치 지형도, 관망을 가지고 한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이게 선정이 돼서 예산 합법화 되고 실시가 설계가 되면은 이 분구 안에 있는 관조사를 싹 다 합니다. 살다 보면은 20년 노후 관들은 단차가 생겨요. 그리고 역관도 생기고, 그런 거 다 고쳐드려야죠. 그거는 설계 때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거기는 안 해도 돼요, 되는 말씀 못 드려요. 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 메인관들을 고치면은 이 분석상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설계 때 그거는 관조사는 다시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메인관을 사실은 31년 동안이 가기에는 너무 길지 않아요? 그 안에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올해 이게 선정이 행안부에서 되면은 그 예산이 내년부터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면 그거 뚜껑이 돼요. 설계를 할 때 최소한 저희가 24개월을 보게 됩니다. 행안부랑 해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이제 2년 설계를 하게 되고 공사 착공을 하는데, 공사를 지금 저희가 최소 3년을 보고 있다. 물론 빠르게 진행하면 줄일 수 있지만, 이게 아시는데 비 오는데 공사할 수 없고 추우는데 공사할 수 없고, 그리고 민원에 맞춰서 하려면은 이거 한꺼번에 다 못 가니까 구간 잘라가지고 주민들 그 민원 피해 최소화시키면서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다 녹아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의 사업을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어디들을 가더라도 그 정도 사업은, 이게 뭐 1, 20억 사업이면은 매달 100m 까가지고 하는 거 2달이면 됐죠. 이거 지금 400억짜리인데 5년 어떻게 기다리냐고 하시면은 이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사회 바로 앞에 신일 유토빌
유토비 플러스 아파트하고 라원일조 사이에 있는 신일 엘리시움 부산고가 아파트 가리수다입니다. 네네. 저희도 친구회를 한 2번을 다녔어요. 근데 지금 저기 메인 대란 쪽이 저희는 앞쪽 마을사에 버스 다니는 도로 앞쪽 정면에서 침수로 오고 그다음에 뒤쪽 유튜브 플러스하고 라원일조 그 사이 그 뒤쪽 편에서도 저희 지하 주차장 쪽으로 정말 작년에 간발 차이로 지하 주차장을 우리 안 봤어요. 정말 저희가 빌었어요. 빌어. 혹시 주차장에 차수판이 설치가 돼 있나요? 네, 차수판 설치돼 있어요. 그날 막 차수판까지 설치하고. 슬라이딩, 그러니까 네, 기계식 네, 슬라이딩으로? 네, 네. 아, 그런 분이 네. 아시네요.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네. 메인 배관이 망원사역 앞쪽 그 버스 다니는 도로 쪽 그러니까 이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하수구를.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발생되는 위에서 발생되는 물은 네. 이 라온힐도 쪽으로 와서 중랑천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네. 관망이 이렇게 꺾여가지고 호원천으로 나갑니다. 그럼 이번에 그 사업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요 관로는 네. 아마 제 생각에는 퇴적물이 쌓였거나 뭔가 원활하게 유입이 되지 않은 상태로. 폐정물은 아니에요. 폐정물은 그 전에도 했었고. 아, 준서는 매년 하고 계시나요? 매년 했었고. 저희가 내원 넣어가지고 매년 한 두세 번씩 해요. 작년 폭우 말고도 조금 그쵸. 새벽에 폭우 왔을 때도 저희는 버스만 지나면 그냥 파도처럼 저희 로비까지 물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막 거는 새벽에 노면 근데 침수를 올라가는 그 길 있죠. 거기가 완전히 시냇물 네. 해가지고 내려와.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분석을 수행할 때 노면 침수를 허용 침수로는 보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아니 저희 전문적으로 미친. 그러니까 도로에서 25cm까지 발생되는 우수 침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물이 내려가는 관로로 들어가는 지체 시간들을 감안해서 내려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침수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저희가 2020년이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저희가 분석을 한번 했었어요.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해서는 노면 침수였고, 근데 이제 그게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냥 10cm면은 그런 걱정 안 하실 텐데 25cm, 30cm 경계에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침수로 볼 건가 아니면 노면으로 볼 건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스틸 그레이팅을 넓히나 더 개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밑에 관을 더 키운다든지 이런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땅과 요 땅은 물 흐름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요 아래 동네, 그 큰 도로를 기준으로 아래 동네는 다 중랑천으로 나가고 요 윗동네들은 별도의 물로 나가든지 호원천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 유역 침수 피해랑 이 침수 피해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하는 거는 이쪽에서 넘어오는 물까지 저희가 감안해서 여기다가 관로를 묶게 되면은 그거는 과다 설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시간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를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또 작년에 비온 것도 보니까 물이 그쪽으로 다 내려왔어요. 저희가 그 반지하거든요. 근데 제가 물 흐름을 봤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도로에 있는 물들이 예. 일루가 호원천으로 못 가고 지금 중랑천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그 망원사에서 물이 굴에서 다 해서 이렇게 집 앞으로 해서 그게 쫙 하수구도 확 빠지더라고요. 어느 한순 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잘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온힐조 관리입니다. 요번에 피해가 저희들이 제일 많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약 3억 정도 피해를 봤는데 실제는 그런데 우리 거기 사시는 분이 240명 정도 살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추상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가 약 한 10일간 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머니도 업고 내려오고 뭐 그렇게 했었어요. 모든 게 올수록되니까 뭐 급수도 안 되지, 소방서도 안 되지, 전기도 안 되지. 저희들이 정말 끔찍한 재난을 당했어요. 근데 이게 거의 20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재난팀한테도 가서 얘기 좀 하고 그 차수막 설치도 좀 몇 년 전에 했는데 그것까지 안 되면 한 달을 40조를 더 높여달라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 또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알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저쪽에 배수 펌프장이 계속 돌아갔는지 어떤 그 저기 그 저기 네, 그쪽 배수 누구가 있거든요. 그 누구가 다 돌아갔는지 아니면은 안 돌아갔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여기 뭐 엘리션도 그렇고 밑에 정비를 해보려고 공문을 몇 번씩 보내요. 했다고 보고 안 했으니까 아니고 했다고 보고. 여태 그 앞에 비가 일주일 전에 왔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 정도 우리가 이용하는 거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 그 비가 약 한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왔는데 이렇게 차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간이 배수 펌프장이 정말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저는 그거 하나 묻고 싶고, 지금 저희들은 그 풍수 재해 보험에 마침 들어가지고 지금 피해 보수 해주는 게 5천만 원도 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다 내야 되는데 저희들은 2번 침수돼갖고 약 10억 정도 지금 돼가지고 재산권도 무진장 손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한 2, 3천만 원씩. 앞으로 올해도 지금 더 비가 강하게 오면 강하게 오지 적게 오지 않아요. 그러면 올해 계획이 정말 우리 주민들 다 피해보신 주민들한테 어떻게든 피해가 안 되겠고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여기 하는 설계 도면대로 하는 것도 10년에 당연히 되겠죠. 우리는 당장 4, 5월 빠르면 3월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들어가서 가고 비서실장, 시장도 면담해가지고 우선 차수만이라도 한 달을 더 세워둘라 라고 합격도 받았어요. 저희들은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이 담당자분들 하고 계시는데 계획은 좋아요. 계획은 뭐 10년 세가지고 하면 되죠. 근데 과연 비가 왔을 때 올해같이 또 침수가 되면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겠느냐. 자, 보험도 100% 나오진 않고 3, 4%밖에 안 나와요. 우리 재산상의 침해를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도 딱 지원해주는 것 딱 제습기 2대만 딱 지원해줬어요. 그 빌딩 240명 사는 데다가 제습기 2개 갖고 됩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우리가 뭐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거는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건 인재가 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소송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넘어가자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보험회사에서 조금이라도 해준다 그러니까 뭐 성관계는 어차피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최우선이고 뭐 발전기는 돼야 되고 또 씻고 닦고 밥 먹어야 되니까 그거 하다 보니까 돈이 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충당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돈 한 6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요번에 손해 나면은 무슨 수로 해주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의정시에 그 지금 나오신 담당자님한테 극히 바랍니다. 우리 라우딜주 일대 영신이든 다 일대 분명히 수해가 날이라고 봐요. 아무리 이 계획을 잘 세워도 비가 얼마큼 내리나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원래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거는 공사하시면 돼. 우리 의견해갖고 다 해보려고 다 전부 할 거예요. 공사하실 분이 그러니까 저기 의정부 시청에서 원래 비가 만약에 왔을 때 그런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대책을 세워주실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저기 이제 신율 플러스랑 나오는 쪽에 저희 하수과에서 우리 이제 그 광고 확장 공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아까 400억짜리에 비하면 이제 규모가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만약 900mm짜리 관을 네, 900mm 네, 올해 그 수해 대비를 위해서 지금 900mm짜리 관이 붙여 있거든요. 거기에는 그걸 이제 1100mm짜리 관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거기 조금 이제 남는 공간에 아까 좀 말씀하신 근데 뭐 이렇게 큰 저기줄을 하나 이제 놓는데 이것만 박스 정도라서 그렇게 뭐 여기서 이제 하는 것처럼 크지는 않은데 그걸로 하면 6월 달 거의 끝날 때쯤이면 이제 준공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광경도 커지고 그렇게 되면 조금은 낫긴 하는데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그 규모가 되는 사업을 해서 이제 배수펌프장을 놓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오피스텔은 지하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차수벽을 그 3년 전에 40조를 해줬어요. 네. 근데 담당님한테 다시 재설계해가지고 40조를 더 높여달라. 네. 그래서 그것도 뭐 저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으니까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네. 강력하게 요청을 해갖고 뭐 시장도 찾아가고 뭐 담당자분한테도 사정사정했고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합당을 주셔야 돼. 아, 네. 지금 이제 사업 진행하고 있고 신청서를 이제 받은 거 이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네, 예산의 규모를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저희 10인 이제 5천만 원 정도 확보를 했고 지금 도에서 다시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이제 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여름철 안까지 차수판들 작년에 피해 보셨던 거 위주로 설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만약에 침수가 안 돼야 되는 건 좋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좀. 네, 저기. 네, 잠깐만. 네. 원래는 정말로 물 하나 안 부르게끔 좀 열심히 좀 해주시오. 네,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운일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수판 말씀하셨는데 차수판은 저희가 이제 발주를 해서 이제 착공이 다음 주면 이제 착공이 시작되고 아마 설 지나고 실측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업체 이제 관계자랑도 얘기해봤더니 40전 추가가 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예,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차수판이 끝나요. 영신마트하고 우성빌딩에 대해서 아까 나오셨는데 그 우리가 이제 매번 그 수해가 나면 뭐그 통장들 다 나와서 일을 하거든요. 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제일 문제가 펌프장도 문제가 있지만 그 뚝방에서 내려올 때 그 하수구 있죠. 배수구, 옹벽 밑에 배수구. 옹벽 밑에 보면 배수구가 있거든요. 물론 빗물바지. 빗물바지가 다 막혀가지고 매번 우리 통장들이 나가서 청소를 해요. 근데도 그게 막혀가지고 그 물이 거기로 하나 들어가지 못하고 그게 다 우성빌딩, 영신마트로 다 그 물이 눌려요. 그래서 비만 오면 우리들은 나가서 그걸 알기 때문에 대충 파서도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 이걸 뭐 몇십 년, 괜히 뭐 31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뭐 증설도 물론 하겠지만 먼저 해야 할 거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시에서 공사까지 할 거는 없어요. 그냥 뭐 사람을 뭐 동원을 시켜서 뭐 이렇게 파서 통장에 할 수 없는 일 파서 정리를 좀 크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마 전에. 그러면 피해가 덜해요. 지금 6통하고 7통하고 20통 지금 영신마트하고 우성빌딩은 말도 못해요. 예, 말도 못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옹벽에 그러면은 나무 같은 게 흙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 화단을 다 꾸며놨잖아요. 그 흙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암만 치워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먼저 우선이 근데 이런 걸 장기적으로 보는 것도 전부 이걸 완공하는 거고 지금 수혜가 안 나고 피해를 우리 시민 주민들이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다 비가 올 때 가서 먼저 그거부터 치우면 물이 덜 밀려요. 맞아요. 네. 우리 맨날 그걸 하는데 먼저 해야 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이 잡아서 간을 갖고 다른 거 없어요. 공사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공사하면 공사하시기 이유가 있으니까 전해지지만 아까 그 재해 위험 지역으로 선포되면 그 계속 좋은 물질을 따라다니는 거 아닙니까? 공사 완료 전까지는 맞습니다.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소에 그러면 여기는 공사 저기 자연재해 위험 지역으로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재해 지역은 아니고요. 지구 지정을 해가지고 요 구간은 침수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라고 알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31년 말씀하셨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로 지체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저기 서울 쪽에 중랑천 가는 길도 뭐 수락산역 보면 그 몇 년이 갔고 원래 몇 달 안에 끝난다는 몇 년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쪽 앞에 지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뉴트럴 플러스 저기 후문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네네. 거기로 그러면 몇 년 동안 덤프터를 계속 다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건 알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랑 당연히 좋겠죠. 근데 관을 넓히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기존의 관을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우수관 청소를 잘 되고 있는가. 저번에 제가 8월 달에 비 왔을 때 제가 그 신입 플러스 정문 앞에 보면 우수관이 있어요. 그 저기 맨홀 뚜껑이 맨홀에다가 영양가 봤거든요.
만약에 그게 영유를 안 했으면 그까지 물이 차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그쪽으로 문 찰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니 제가 네, 잠깐만요. 한마디 그래서 할게요. 잠깐만요. 이런 거를 하려면은 공사는 중요하지만 당장 올해부터 비 피해가 예상되니 종말 단계에 있는 맨홀 뚜껑에 만약에 비가 많이 올 것 같으면 임시 펌프라도 미리 설치해 놓으면 중랑천으로 직바로 직수를 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거기 자정도로 입구에 거의 중랑천 넘칠 뻔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안 찼어요, 물이 이렇게. 이번에 비가 잠깐 왔는데 그 물이 찼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 인재예요. 무조건 돈 들여서 공사를 하지 말고 당장 할 수 있는 거 하시고요. 시 예산 100억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0억으로 다른 거 쓰세요, 차라리. 근데 펌프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마이크를 뒤에다 드릴 테니까 네, 좀만 기다리세요. 제가 저 하수구 뚫을 때 그 사람들 그 관을 봤어요. 하수구 그거 준설할 때 보니까 저희 저 영심 맡는 사람인데요. 관이 깨끗해요. 진짜 깨끗해요. 여기 저 불만 많으신 분들 그거 관이 깨끗한데 글로 물이 안 들어가요? 그거 다 모르시면서 하시는 말이죠. 배관이 커야 돼요. 그거 해달라는 거고 여기 분들은 바로 집 앞에 있는 거 그냥 어떻게 해달라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 될까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로가 뭐 일직선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간 나눠서 수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 전체 구간에 대해서 다 통제를 한다거나 이런 데 대해서 불편함을 드리는 건 아니고 구간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기는 관로 준설은 당연히 진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제가 준설 폐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니라고 하셨던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테리빌리티 빗물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는 빗물바지에서 악취가 올라온다고 거기다가 공업판을 깔아놔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도로의 면에 있는 그 빗물바지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거기서 낙엽이라든지 흙만 조금 퍼내도 관으로 유입되는 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저희가 봤을 때 여기 분석장에 있을 때는 분석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는 이제 뭐 저희가 가서 빗물을 보고 뭐 잘을 잰 건 아니고 저희는 다 컴퓨터를 쓰니까 그 당시에 어찌됐든 여기가 침수가 되는 건 맞습니다. 침수가 되는 건 맞다는 얘기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바 1짜리 관이 들어가 있는 걸 분석했는데 침수가 안 되게 분석이 됐는데 침수가 됐다. 그러면 퇴적도가 쌓여서 인재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분석을 봤을 때 터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라고만 말씀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대신 빗물바지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관리해 주시면은 효과는 확실하다. 그리고 그거랑 플러스 퇴적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이쪽에서 토사들이 유입이 돼요. 저도 확인을 했고 그 토사들이 주기적으로 봄, 가을에만 정비가 좀 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수심에 대해서는 좀 낮출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단계적으로 그거를 해주시고 차수판을 놓는다든지 준설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됐든 공사가 돼야지 좀 항구적으로 관도 커지고 펌프도 있어서 물이 쭉쭉 빠지고 그러면 침수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5년 동안에는 행위 제한이 걸린다고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는 그런 의지예요. 이거를 지구를 지정해서 주민들도 같이 경각심을 느끼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에서 중점적으로 이 일을 빨리 처리함으로 인해서 하겠다는 의지고요. 아까 그 공사가 대부분 늦어지는 사항들은 제가 알기로는 예산 부족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근데 행안부는 이거는 명확해요. 시에서 만약에 올해 25억을 잡잖아요. 그럼 매칭을 50억을 잡아주고 도에서 25억을 잡아서 100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 올해 이만큼 공사할 수 있게 돈 예산 잡았어요라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해요. 신청할 때 우리가 매칭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도 25, 시 25가 50이잖아요. 그럼 시에서 먼저 신청을 해요. 도에다가 우리가 내년에 50억 준비돼 있어. 그러면 도도 그래 그럼 우리도 50억 세워줄게. 그럼 행안부는 그래 우리는 100억 세워줄게 해서 200억이 내년에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린 3년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만약에 빨리 하겠다고 하면은 뭐 시장님이나 시에서는 투입되는 비용을 크게 해서 도랑 협의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공사 기간은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국가가 돈이 너무 없어서 저희가 올리는 걸 마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외려 시에서 좀 먼저 땡겨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지, 그 공사부는 의지의 문제고, 다만 그렇게 지구 지정을 해줘야지 이 큰 사업에 대해서 시부담이 적어지고 주민들 세금이 조금 더 다른 데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 지구 지정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신 주홍 글씨라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시민들에게 그걸 해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악용하기 전까지는 피해가 없어야 되잖아요. 당장 급한 게. 근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뭐 하는 거 그 배수로 펌프장도 해야 만들어야 되지만 그 배수로 그 있잖아요. 그거를 좀 먼저 좀 정리를 해줘야 이렇게 물이 덜 유입이 되지.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 30년까지 언제 기다릴까? 네. 빗물바지 같은 거 막히면 그거를 그 가장 빠른 방법은 공무원들에게 일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신문 국민신문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세요. 그게 제일 빠른데 어려우시니까 동주민센터에 먼저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뭐 시민안전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 해당 부서에 얘기할게요. 해요 매번. 네, 저도 동사무 있을 때 많이 깠는데 힘들고 해결될 일이 안 돼요. 네, 그 해결이 안 돼요. 네. 그 흡입기를 박아서 이렇게 빨리 해야지 되는데 인력으로 하는 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건 이제 신고를 해주세요. 그럼 올해 저기 그러니까 비 나기 전에 이런 거를 좀 서둘러서 먼저 하는데도 또 비가 내리면 또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막히면 이거 한번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해보겠을 테니까 먼저 하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34통 이영희입니다. 네, 나원이도 저희 요즘에는 이제 자연재해가 엄청 심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증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걸리는 그 동안이 지금 중요한데 일단은 그 하수구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골목에 많이 차면은 차량을 좀 차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량이 다니면서 또 이제 침수가 또 안으로 상가 안으로 다 들어오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차단을 좀 해주셨으면 차량 차단. 아까 하나 이거는 건의 사항인데요. 여기 18층 이상은 특수 건물이 돼가지고 평소에 보호에 벽입금 돼 있어요. 의무적이에요. 그런데 피해가 발생이 되면은 국고에서 행안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2천만이, 3천만, 5천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매년 수혜가 항상 그러니까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도 검토 좀 해주세요. 그거 건의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중앙부처나 이런 데 제도 개선하는 데가 있으면 그걸 좀 의견을 내서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그게 이제 풍수해보험에서 이제 제외가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풍수재해보험에 특수구매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가입하고 난 이후에 손해를 보면은 행안부에서 국고 지원이 나와요. 우리한테 오피스텔 지원이. 그 금액이 해당이 안 된다 이거지. 손해를 많이 받아. 10억을 받아 10원 앞으로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시에서 재석이 2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2천만 원에서 얼마까지 이렇게 책정이 돼요. 그런데 오피스텔은 이게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것도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확인을 해서 중앙부처 팀장님이 좀 알려갖고 우리 라이브 한번 제가 팀장님 전화이 어떻게 되세요? 임우성입니다. 제가 전화를 한번 할게요. 그러세요. 선생님 아까 저기 하면은 동해답에 신고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비물바지요. 우리 그 한주하고 송무하고 연신하고 그 사이가 소방도로예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도로가 붕괴가 됐어요. 거기. 그래서 제가 동해다 신고를 했는데 아직 현장에 답변도 안 나오더라고요. 적당히 동사무소에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 동해다 얘기하면 뭐하는 동사무소에서 얘기해봤자 일단은 그 도로 같은 경우 이제 도로관리과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도로관리과 번호를 찾아서 신고하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동장님이 와서 확인했어요.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으면 도로관리과에 보고가 됐을 텐데 아마 정비나 이런 게 작년에 비 오고 나서 물 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동장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
여기 소방도로 아니냐, 차가 전망에 다니는데 아니냐고, 네, 그렇죠. 여기만이라도 수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네. 아파트 담벼락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아직 네. 나와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의당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네, 저도요. 네, 해당 부서에 그 지속적으로 해서 예산 투입이 돼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밖에 없어서 네,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한 번 또 얘기를 할게요. 네. 쉽게 얘기해서 뚝방 쪽에 네. 거기 보면 바로 밑에가 빗물바지가 쭉 다 있잖아요. 네, 다 있죠. 근데 네. 거기는요 활용도가 없어요. 아예 그 낙엽하고 네, 물이 다 맞아요. 내려와서 네. 막혀갖고 한만 뚫어도 비만 오면 다 막혀요. 네, 근데 그렇죠.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네. 여기를 흙 네. 내려오고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막아서 네. 흙하고 낙엽 좀 안 내려오게 하면 안 될까요? 그걸 예, 아마 이제 비가 내리면 걔네가 그냥 딸려서 물하고 같이 딸려서 그렇죠. 다 내려와서 네. 그걸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어요. 치우고. 그 흙하고 낙엽이 다 그 도로로 내려와요. 빗물바지 그쪽으로 나가버려요. 빗물바지하고 네. 그 내려오고 빗물바지 들고 내놓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거름막 있죠. 네. 해마다 한 부대씩 퍼요. 아, 네. 내놓 그렇죠. 하나에 혼자들이 그걸 다 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래를 해볼게요. 잠깐 네. 비가 억수로 왔어요. 네. 억수로 오면은 우리는 이제 푸른마을 아파트 그쪽 뒤에 그 배수 그저 민물바지 거기를 달려가요. 네. 거기만 먼저 쳐도 물이 많이 빠져 들어가요. 거기만. 근데 네. 지금 그쪽에 지금 자꾸만 유입이 되는 이유가 양쪽에서 네. 양쪽에서 빗물이 오면 그 배수가 하나는 안 닦고 나가요. 빗물바지 하나는 안 닦고 나가요. 네, 그렇죠. 그 막힐 물이 수가 다 있어요. 모아서 영신숲 앞에 다 나가버립니다. 네, 낮이니까. 네. 근데 암만 가서 치워도 그게 한계가 있고 먼저 네. 31년까지 갈 일이 아니고 그런 거는 먼저 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설계가 들어가면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비탈면이 있고 그 바로 밑에 빗물바지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려오기 전에 여기다가 유형 축구를 하나 놓고 물을 쭉 빼가지고 제방을 통해가지고 중량청소도 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연동이 되죠. 그거 된다고 물 안 막히는 건 아니잖아요. 침투는 되는데 그거만 돼도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연동을 해서 같이 일단은 저희가 검토를 할게요. 근데 그렇지, 지금 일방적으로 네. 쭉 내려가다 보면 그 낙엽이 많아요. 그게 그 저 배수로 도로를 그 배수 저기 빗물바지가 다 내뿜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다른 데 봤을 때는 낙엽은 사실 비 오기 직전에 조금만 치워도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흙을 쌓으면 무거워가지고 푸기가 어렵고 그걸 금방 제가 막혀요. 얘기한 네, 그래서 내려가지 흙이 않게. 안 내려오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대부분은 산지에서는 산마루 축구라고 하죠. 산마루, 그러니까 산 비탈면이 끝나는 지점 바로 위에다가 요렇게 축구를 놔요. 그래서 물이 글로 들어가요. 밑으로 안 떨어지고. 아니, 그래서 그래도 딴 데로 빼게 방법이 하는 그 말뚝 같은 거 있잖아요. 말뚝 같은 거. 그 뉴스 사업 할 때 보면 여기 말뚝을 한번 박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렇게 박으면 흙은 유입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근데 얘가 물도 못 내지는 내려와요. 않고 물이 어디로 가요? 그러면? 물은 나와요. 흙은 안 내려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말뚝 사이에서 물이 샌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렇죠. 물이 많아지면 넘쳐요. 넘치면 흙도 내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한 방법이 아니고 그 물을 흙탕물을 딴 데로 돌려서 그냥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당장은 준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계획을 보기만 하시면 안 되고 하기 전에 톡방이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전체적 검토를 한번 하는 게 맞아요. 자, 원래 수해 나면 이제 전부 시청 가서 들어두면 알아서 하시오. 차가운 것도 빨리 네네. 차가막을 좀 차수판이요? 네. 아, 네. 신청하신 거죠, 선생님? 네, 전에 보셔서 네. 네. 하셨잖아요. 네. 꼭 네. 요번에 비 올까봐 또 심장이 두근두근 지금 네. 떨리니까 네. 그거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2월 달에 설 지나고 이제 실사 나갈 테니까 그때 예, 좀 예. 잘 대응해 주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 네. 말씀 또. 저기 있잖아요. 네. 아까 내가 농담 삼아 그 저기 원래 수해가 나면은 정말 시청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프고 지금 우리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특히 팀장님이 말씀 하나가 우리한테는 밀어도 되고 어떨 때는 역경 지나서 그게 분노로 표출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작년에 제가 여기 살은 지가 22년째 살고 있는데 소해가 우리 가을비 있잖아 소해가 안 났었어요. 그렇게 비 많이 왔었어요. 18년도에 그렇게 많이 왔어도 안 나고 그 일주일 전에 8월 13일에 피해 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도 비가 왔는데 막힌 적이 없었어요. 근데 요번에 그렇게 막혔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시청에 계시는 분들 믿고 지금 이런 사항도 보고 의견을 개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번에 비가 어떻게 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주세요. 만약에 최선을 안 해가지고 뭐 최선을 했는데도 넘치는 건 방법이 없어. 그 대신에 이제 미리미리 차수막도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요번에 안 넘치고 잘 넘어가면은 뭐 시청 뭐 좋다고 뭐 박수도 좀 치고 할 텐데 만약의 경우에 피해가 입으면 진짜 머리 두근 메고 갑니다. 얼그게 해갖고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공사도 열심히 하시고. 원래 비가 많이 오면은 저 중량천이 그 높아져가지고 여기서 못 밀고 나가는 거잖아요. 혹시 그러면은 중랑천이 지금 자꾸 뭐 자전거도로 뭐 보행자도로 그것 때문에 옛날보다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점점. 네? 그래가지고 거기 중랑천 그거를 좀 낮췄으면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랑천은 일단 지방하천, 경기도 양주랑 경기도 이제 의정부 여기는 지방하천으로서 경기도 관할입니다. 도에서 관할하게 돼 있고 저희가 생각하시는 건 사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과거에 상류 쪽에 있었던 데가 다 농경지라든지 아니면은 산지라든지 이렇게 흙으로 돼 있으면은 농경지 같은 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류를 해줘요. 그러면은 하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이 있으면은 산에서 토양이 흡수하는 물이 있기 때문에 적어져요. 근데 지금 양주 신도시부터 양주 역세권까지 개발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이용이 변화가 되면은 그 땅들이 다 불투수층으로 바뀝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거에 논에서 좀 잡아줬던 물들이 그냥 도로를 타고 그냥 다 하천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땅을 높여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하류에 있는 그러니까 의정부 관내 중랑천 수위가 상승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해마다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거를 반영해가지고 뚝이 모자란다 그러면 뚝을 쌓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구간 예를 들면 백사천이나 이런 데 기본계획 보시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천을 까게 돼 있습니다. 하상 준설을 해가지고 그거는 기본계획에서 도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다락원 여기 있잖아요. 네네. 거기는 넓어져가지고 고속도로 진입하면서 거기가 많이 낮아졌어요. 낮아졌는데 여기는 낮아지지 않아가지고 지금 그게 여기서 유입이 저 양주 뭐 백석 그런 데서 많이 내려오잖아요. 양이 네네.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양이 많기 때문에 중량천은 높고 그리고 여기서 유입이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양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중량천을 있습니다. 좀 낮춰줬으면 이게 빨리 아쉽지만 그렇게 그것도 맞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은 서울도 높아서 넘치고 계속 이제 밑에 내려가서 한물 갈 때까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천 기본계획이라는 거를 국가나 도나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수행을 합니다. 수행해서 10년 동안에 이 유형 전체 토지 이용 변화를 살펴보고 그리고 발생되는 강우 패턴을 바꾼 다음에 그럼 과거보다 이게 10cm가 올라갔네? 그럼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뚝을 쌀까? 아니면 준설을 할까? 아니면 하천폭을 넓힐까? 이런 계획들을 다 세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게 반영되고 수립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상계동이나 노원지구는 거기 매년 그 하천을 저기 닦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는 국가하천 구간이에요. 그래서 경기도 관할이 아니고 거기는 한강유역 환경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부에다가 예산 신청을 할 거예요. 각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우리 준설비 줘. 그러면은 이거는 유지 관리는 시군구에서 하지만 돈은 환경부에서 받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준설이 필요성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여기기는 아직 준설까지는 아니고 저 상류 쪽에 백석창이라든지 이런 데는 계획상 일부 준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아마 도에서도 움직일 겁니다. 예, 어디서 들린 겁니다. 예. 올해 비 오면 당장 저 펌프장에 아니 펌프를 좀 설치해주면 안 될까 해서. 그거 아니
간이법부장 넣을 거고 지금 예산님이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그 뭐 맨홀에다가 뭐 하나 놔달라고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거 뭐 매너에다가 그냥 위로 끄는 거 먼저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그거를 놓게 되면은 운영에 문제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포터블을 갖다 놓고 펌프를 놓은 다음에 사람이 상주해서 옆에다가 전기를 따가지고 한 2, 3일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쪽 도로를 다 통제를 2, 3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준설에서 물이 좀 간이펌프장으로 빨리 가게 해주고 간이펌프장이 지금 2대 있는 걸 3대로 넓히는 거죠. 아니 물이 잘 빠지게는 거기까지는 몇 번을 해갖고 내가 그 배수 그 준설할 때 그걸 뒤다 봤어요 같이. 아주 깨끗해요. 준설을 하도 많이 해갖고 깨끗한데도 우리가 그렇게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그 펌프장에 있는 거라도 한 번 더 그 보조 펌프로 퍼날리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올해 또 물난리 보나마나 또 날 텐데 일단 펌프장 2대에서 3대로는 지금 올 상반기에 그러니까 지금은 밀어내는 거잖아요. 밀어내는 거 말고 위로 퍼내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거기 그 말씀하시는 거는 그 맨홀에서 집어넣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맨 끝에 양수에 하나 달아서 펌프장 맨홀 있잖아요. 거기에 펌프장에 위로 퍼내는 거를 하면 펌프장 저쪽에 상동 쪽은 그 뭐 500마력인가 해가지고 밀어내면 그 물 중간에서 막 솟아오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 여기 30마력이니까 이게 저기가 찼을 때 이 밀어내는 수압이 약하잖아요. 약해서 그게 이제 분당 30톤이고요. 네, 후어간이 배수공장 배수용량. 네. 아니 그런데 저기가 완전히 찼을 때는 그 펌프 있는 데가 저 밑에잖아요. 네. 누르는 힘이 있어갖고 그래서 더 안 나간 것 같아요. 요거 마력이 그 물 나오는 거 보시면 아는데 거기 앞에 서 있으면 사람 날아갈 정도로 물이 나오거든요. 마력이라는 게 분당 30톤이라는 게 여기저기 때는 힘은 좋은데 그 위에서 누르는 힘이 꽉 차 있을 때는 그 중간에서 못 밀어낸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 돌렸다고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돌렸다고 해가지고 돌렸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돌렸다 그랬는데 전혀 나가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뭐 안 돌리고 있었던 거 그거 아니 그 동네 사람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안 돌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으시고 진짜 보존에도 아니 올해 틀림없이 또 비 오는데 보존에도 그냥 설치를 해가지고 시장님은 그 얘기했어요. 보존에도 설치해주면은 좀 차면은 그냥 퍼내기는 것까지도 좀 이제 작은 마력이라도 퍼내게 좀 해준다고. 근데 한번 그거 좀 알아보셔요. 진짜 올해가 문제예요. 그냥 10년 뒤에 지금 그냥 진행해봐야 10년 두고 잘못되면 6년이 아니라 예산 이거 통과 안 되면은 통과돼야 6년이잖아요. 네, 그렇죠. 통과가 안 됐을 때는 뭐 10년이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급한 거부터 그냥 하자 이거죠. 저희가 그 간이배수 그냥 용량 증설하는 거 해가지고 6월 초까지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하수과 그냥 또 가끔가다 들릴 거예요. 아, 네, 저희 불러주세요. 저희 배수부장 저희 사람이 있을 때 오시면 사장님 오시면 저희가 이 사람 여기 왔던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은 약과요 다. 아, 네, 그쵸, 네, 사장님. 매해 겪었어요, 매해. 이 사람들 그냥 몰라서 그냥 우리 그냥 물난리 나도 누가 이제 여기 동사무소에도 보상 한번 해준 적이 없어서 신청을 해도 보상해준 적 되는지도 몰랐고 매 그렇게 넘어왔어요. 작년에만 조금 받았는데 소상공인 돼 있으니까 소상공소에서 저희가 이 신청 제가 몇 번을 7월 달부터 제가 쫓아왔거든요. 여기 지금 우리 집이 역류가 되는데 이게 좀 수상하다. 빨리 뭔가 조치를 하라고 몇 번을 쫓아갔어요. 그래도 그게 묵살이 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벌써 와갖고 횟수 그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건데, 그러니까 동사무소 만약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은 좀 듣고 좀 위로 올려서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 동사무소 진행 말씀했는데 잘 안 되시면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세요. 제가 7월 달부터 제가 동사무소 막 쫓아다녔거든요. 이게 집에 역류가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수도 없이 하든지 무슨 뭐를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래도 2번이나 저희 집은 그게 물난리 난 집이 아닌데도 물난리가 났으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2번이나 막 쫓아다녔는데도 그게 제가 묵살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이제 집이 있으면 그 집에서 이제 그 기기나 이런 데 있는 하수 관거까지 나오는 거가 있는데 그 하수 관거는 이제 하수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거고 개인 주택에 대한 건 이제 건축주가 이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 하수관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하수관리과에 얘기를 해보시고 근데 거기서 봤는데 또 우리 집 배관에 이제 또 뭐가 걸려있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해보셔야 되니까 네, 하수관 그 메인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수관리과에 네,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십니다. 이게 신청을 하면 사장님 저기 보시기에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정은 보통 상반기에 나옵니다. 상반기에 되나 안 되나만 나오는 거죠? 선정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선정이 된다 안 된다만 나오면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9월쯤에 선정이 되는 경우에 이제 뭐 주민들 수거사업 개념으로 바뀌면은 예산 안 나도 일단 발주부터 하세요. 설계가 단 한두 달이라도 빨리 하셔야겠는 데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한두 달이라도 땡기다 보면은 조금씩 땡겨주면 결국은 한 1, 2년 땡겨줄 수 있는 여지가 작년에 시장님 만났을 때는 그저 저거 해서 발주하고 어쩌고 하면 예산 따고 그러면 빨라야 3년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5년 저것도 5년 6년이네요. 저 어제 시장님 만났을 때 3년 소리에 그것 그냥 저 기가 막혔는데 우리는 당장 급한데 쉽게 말하면 한 100억짜리 공사는 3년에 되죠. 공사 난이도도 적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정도 많지 않고 그리고 간단하게 탑하기 해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이거는 하는 쪽 지하 파악이 아니고 상수관도 있을 테고 하수관도 있을 테고 통신관도 있고 전력도 있고 공원까지 피해가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시간적 소요. 그래서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거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풍수해생활과 조합정리 주민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신 주민 의견서는 출입구 쪽에 직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